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학교 안에서 이번에 마을버스를 타게 된 신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마을버스이자 가장 많이 봤다기보다는 가장 독특하게 봤던 마을버스는 회기역에서부터 경희대역까지 이어주는 아마 그 버스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동대문 2번인가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짧아요. 근데 걷기 싫으니까 지하철에 나오신 분들이 경희대 의료원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경희대 학생들이 환승할 때 되게 많이 타고 나는 걸 봤습니다. 거의 속도가 따지고 보면은 조금 빨리 걷는 속도에 비교해서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시내버스는 구를 가로지르는 구와 구를 연결하는 형태로서 많이 운영되는 반면에 지하철은 구를 뿐만이 아니라 시와 시 간의 연결까지도 하는 형태를 띠는 반면에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그 자치구 소속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버스는 조금 대형 버스잖아요. 뒤에도 윙하면 문 열리는 거 있고 찍는 거 있고 앞에서 윙하고 열리는 거 있고 찍는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을 자리도 많고 서 있을 자리도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버스들은 카운티나 콤비 그런 사이즈의 마을버스를 많이 보고요. 조금 커야지만 바로 옆에도 지금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금 사이즈가 큰 사이즈의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합니다. 엄청 드물고요. 보통은 그런 사이즈인데 가는 곳도 대단합니다. 정말 그 상도동의 언덕이나 아니면 여기 성동구도 굉장히 여기 어떻게 가지? 사실은 스타렉스나 아니면 일반 승용차를 끌고 가도 조금 힘들 것 같은 코스를 무진장 잘 누비고 다닙니다. 그러한 버스들을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마을버스 앞에 걸려있는 문구를 보고 계십니까? 환승해도 600원, 300원 밖에 못 받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게 환승 제도를 시작함에 따라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준공영제나 아니면 공영제 말 그대로 공기업 형태로 통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곤 했었는데요. 사실은 보면은 저기 서울교통공사도 지금 적자 때문에 신규 직원도 안 뽑고 어떻게든 임금 인상도 못 해주고 하는 등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실적을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시나 구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으면은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운영 편수를 줄여서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중요한 거는 시내버스는 그나마 지하철로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하철로 못 가는 노선을 위주로 시내버스가 노선 경로가 짜여지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에 내려서 환승하기 편하도록 노선 경로가 짜여지긴 합니다만은 시내버스가 못 가는 곳은 마을버스가 갑니다. 바꿔 말하자면 마을버스는 정말로 구 안에서 말초신경처럼 말단의 조직으로서 말 그대로 손끝처럼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은 그 마을버스가 없으면은 자가용이나 아니면은 걸어서 오는 수밖에 없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동네에 있어서는 발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자 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손실 보전 금액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보통은 지자체에서 많이 못 올리는 이유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도 당장 요금 올린다면 싫겠죠. 물값 올리면 싫어요. 전기세 올리면 싫어요. 가스비 올리면 싫어요. 당연한 겁니다. 돈 올린다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내 돈 지금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요금이 오른다고요? 싫어요, 지요. 당연히. 그건 이해가나 일단은 올릴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버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하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애용하고 다니는데요. 덕분에 한 달에도 꽤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곤 합니다. 이 와중에도 비용이 더 늘어난다 하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게 없었을 때 썼던 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여전히 경제성이 높습니다. 버스나 아니면은 지하철도, 특히나도 환승제도 덕분에 잘 갔다가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2,500원 정도면은 서울 웬만한 곳을 다 갈 수 있고요. 왕복으로. 조금 더 가봐야 2,700원, 800원, 2,700원, 900원 선에서 서울 곳곳을 다녀올 수 있고요. 버스만 하더라도 1,200원에서 2,000원 내외로 모든 곳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100원이라도, 물론 100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100원을 올린다 하면은 8% 정도의 인상을 가져온다는 건데 이게 크긴 큽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상을 감수할 만큼 편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상을 조금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제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가 만약에 그 세금을 대신해서 지불하게 된다면은 공동체가 그 세금을 내는 거라서 공동체 전체가 내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버스가 없어지면 안 된다. 버스는 내화의 발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동의할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안에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기껏 해봐야 4211번. 네, 거기에서 사근동에서 타서 왕십리역으로 가는 용도의 그런 시내버스밖에 못 봤는데요. 이제는 마을버스가 학교 안 돌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왕십리역 가는 게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의 요금 인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한 정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마을버스, 택시, 그리고 뭐 시내버스, 지하철 다 이런 대중교통 시장 수단은 우리가 공유제입니다. 공공에서 빌려서 공공이 같이 함께 쓰는 요금을 부담하면서 택시는 왜 그러냐? 택시도 일단 대중교통은 맞습니다. 고급 대중교통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러한 수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했을 때 공유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물건이 만약에 공유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이용할 때도 가격이 오르는 건 정상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지점이긴 한데 물론 그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나 아니면은 지하철 회사도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의 발휘되어 있는 게 좀 더 질이 좋도록 돼야 됩니다. 특히나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심해지면서 정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고들이 마을버스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가파른 구간이나 평지가 아닌 구간을 다니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되게 많이 마모되고는 하고 손실 나곤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세심한 정비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발인 마을버스가 지금 아프다면은 우리 역시도 돈이 없어서 아픈 마을버스를 위해서 돈을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희생 정도는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여기 오늘 촬영은 공유센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센터 앞에서 지나는 버스 3-1, 2, 그리고 뭐 2번, 8번 이런 버스들을 타면은 공유센터로 편하게 왕십리역에서 오실 수 있으니까, 성동구에서 오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번은 이용하면서 공유센터 들려서 정말로 이 공유센터를 통해서 공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요. 공유 물품들 굉장히 여기 좋은 거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이용해보는 기회도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정말 필요한 물건들 많잖아요. 뭐 맙부터 그러니까 망치, 뭐 톱, 아니면 뭐 다양한 고무 부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릴 다양한 물건들 여기 많거든요. 한 번씩 와서 놀러 오는 것도 좋으니까 네, 와서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제 마지막 말인 마을버스를 아껴주시고 공유센터도 한번 놀러 오고 마을버스 타고 네, 그 두 가지 정신을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